예, 예,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여튼 보충하실 때, 그죠? 보충한다, 그죠? 보충하실 때. 그래 하여튼 왼손을요, 여러분들 왼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동영상 몇 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죠? 우리가 왼팔이 제법 많이 약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피가 내가 의식적으로 흘려 보내주지 않으면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로 우리 온몸에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다가 왼쪽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요, 자꾸 피가 이게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 쪽으로 피가 많이 흘러오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나만 그러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큰 강줄기에서, 한쪽은 폭이 넓은 강줄기고, 한쪽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떤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물줄기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큰 물줄기도 이제 조금 물은 수량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큰 물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할 때는 작은 강줄기에도 물이 흘러갈 수 있지만 이게 어느 문제가 되고 가뭄이 길어져 버리면 작은 물줄기는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 왼쪽 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이런 쪽으로 발생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논에 물이 안 들어오면 양수기를 써야 되죠. 물 펌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물에다가 호스를 꽂아서 논에다가 밭에다가 밭에도 필요한 물을 대야지.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기를 쓴다는 게 내가 왼팔 운동을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톤 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피스톤 운동을. 안 해주면 자꾸 피가 오른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외에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누워있든 앉아 계시든 일어서 있으면 왼손가락이라도 좀 움직여 주시라. 그러니까 이게 동작 중에 제일 약한 게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보시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왼쪽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주시고 쉬시라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기 싫으면 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만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천천히도 괜찮아요.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아니면 소나기 속에 호두나 이렇게 이런 거물 좀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리고라도 있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손가락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혈관이 수축, 팽창되면서 피가 자꾸 흘러온다니까요. 이게 몸에서. 그러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어깨 조금 들어주고 머리도 좀 한 번씩 흔들어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세트 운동 한 번씩 하시고 이렇게 해줘. 심지어 누워 계실 때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왼손이라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발에 70 차시고요. 뭐 왼발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찾는지 저는 모릅니다. 250을 찾는지 500을 찾는지 750을 찾는지 1000을 찾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고 계신데 그게 적정 중량을 찾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게 적정인지 좀 부족한 언더 중량인지 너무 과한 오버 중량을 차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하면 주무실 때나 이렇게 낮이나 저녁에 이렇게 그냥 뭐 누워 계실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250g짜리 두 개를 갖고 250g짜리 이거 250g짜리 에코라고 ECO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걸 오른발 왼발에다가 방향을 맞춰서, 자, 저의 경우입니다. 기준이 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른발이 뒤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래주머니를 오른발 안쪽으로 차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약간 안쪽 앞쪽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누워 있을 때 혹은 보충하실 때, 보충할 때도 누워서 누워서보충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보충에 대한 얘기를 어제 동영상 두 개를 통해서 하겠는데, 이걸 그냥 한번 차보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자꾸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이상하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컨디션 좀 더 올려보고 싶다라고 할 때 250 정도를 이게 오른발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쪽을 안쪽이죠, 그죠? 이게 골이 있는 쪽이 가벼운 쪽이고 이렇게 이쪽이 가벼운 쪽이에요. 이쪽이 무거운 쪽이고 여기는 공간이 뜨잖아요. 그리고 오른발이 뒤로 나가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른발 안쪽, 왼발은 또 바깥쪽으로 추가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줬는데 이거 확실히 더 편하다. 내가 느끼기에 확실히 더 편하다. 그러면 아마 편하다고 느끼면, 그래, 당분간은 이렇게 좀 누워있을 때 이렇게 차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차고 계속 누워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오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바 현상이 또 언제 벌어지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테스트 차원. 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차고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유난히 근데 이제 잘 느끼고 계셔야 돼요. 오바가 될 때는 이게 차고 있는 게 처음에 찼을 때는 이제 보충, 그러니까 추가로 찼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차고 있는 중량이 언더 중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750원 차야 되는데 내가 500만 차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250을 플러스를 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고 있는 게 언더 중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계산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래, 하여튼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가 제가 좀 좋았어요. 그랬던 거. 하여튼 이게 뭐랄까,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리한다 이런 생각하세요. 소금을 어떻게 쳤는데 너무 짜졌으면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소금을 걷어내면 좋은데 뭐 녹아버렸으니까 물을 더 부어서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소금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요리하신다. 뭐 요즘은 뭐 젊으신 분들도 요리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추가로 차고 있어도 좋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데, 여러분들, 뭐 내가 낮에는 좀 언더로 지내겠다 하면 그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생활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언더로 가야 된다라면 발동작이라도 좀 충실하게 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을 때라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좀 차고 있어도 좋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차고 있는 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자꾸 불편하다고 느끼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추가로 찰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중량이 언더라고 결정을 하고 추가 중량을 더 채워버리면 누워서 있을 때 이걸 찰 필요가 없겠죠. 이거 계산이 됩니까? 이 계산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서 좋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오른쪽 다리는 어쩔 수 없는데 왼쪽 다리 중량이 약간 언더 중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했더니만은 좋았더라, 나빴더라, 이런 말 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연구하는 자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른 다리는 70만 차고 왼 다리는 뭐 500을 차고 750을 차고 이러잖아요. 왜? 이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기 때문에. 예?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거든요. 왼손잡이는 왼쪽 다리에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오른발 왼발 250 250 이렇게 차도 되는데요. 그게 오른쪽 다리가 너무 센 사람한테는 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처럼 오른쪽 발이 뒤로 가는 사람은 오른발에는 250, 왼발에는 한 500 정도를 추가로 채우면 더 좋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오른발은 250, 왼발은 500을 추가로 더 채우니까 좋다고 느꼈거든요. 한동안. 그걸 거의 한 2주, 3주 정도 그렇게 차고 지냈었습니다. 과거에. 오른발은 250, 왼발은 500. 그러니까 250, 250 이렇게 사용해 봐서 좋으면 그렇게 해 보시기도 하고, 약한 발 쪽은 500을 주고, 센 발 쪽은 뭐 250만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적용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어차피 동영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한다든가 그냥 누워 계신다든가, 낮에 누워 계실 때 뭐 보충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워 있을 때도 그냥 누우시면 안 됩니다. 보충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우면 왼손에 최소한 1kg 정도, 1kg 정도, 뭐 많으면 1.25kg나 1.5kg 정도를 차고 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 팔이 많이 딸리니까. 그죠? 보충할 때는 당연히 차야 되고, 보충 안 하고 낮에 눕거나 잘 때도 반드시 왼손에는 차고 자야 돼요. 그죠? 그건 맞죠? 그리고 뭐 누워서 TV를 보겠다, 뭐 이럴 때도 왼손에 차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앉아있을 때는 차는 거 아닙니다. 앉아있을 때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있을 때도 왼손에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으세요. 우리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지팡이 짚고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니면 왼손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살짝 살짝 당기면서 식탁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걸어놓고 이렇게 왼팔로 살짝 살짝 세게 안 당기고 살짝 살짝 당기면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충하거나 그냥 누워있을 때 왼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뭐 잠자는 동안에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잠자는 동안에는 못하니까. 이래 낮에 누워있다든가, 뭐, 밤에 저녁에 TV 보면서 쉬고 있다 이럴 때 그냥 놀기만 하니까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럴 때 스트레칭 바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바를, 약간 왼쪽 측면, 손 옆에, 그죠? 스트레칭 바가 이제 손에 하나 잡고, 반대쪽은, 스트레칭 바, 한쪽은 내가 손에 잡고, 반대쪽은 좀 무게가 나가는, 혹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기구가 있다라면, 거기다가 스트레칭 바를 그으세요. 아니면 집에 좀 무거운 아령이나, 좀 무거운 도구가 있으면, 내 몸 왼쪽 편 어딘가에 스트레칭 바 길이 맞춰서, 그죠? 뭐 식탁 다리가 있다거나 이런 거 좋아요.
스트레칭 바 길이 맞춰서 어떤 무거운 물건을 위치시켜 놓고 거기다가 스트레칭 바를 그으세요. 그 까만 스트레칭 바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왼손에 이렇게 잡고, 왼손을 보세요. 지그시 잡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칭 바를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라면, 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서 누워있다. 스트레칭 바는 왼쪽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지그시 당겼다가 씩 한번 풀어줘요. 또 지그시 한번 당겼다가 너무 막 팍팍팍팍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TV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그시 당겼다가 이렇게 풀어줘요. 지그시 당겼다가 풀어주세요. 어차피 이게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힘을 좀 주면서 왼팔로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지속적으로 오게 해서 내 몸의 문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관심을 계속 가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몸의 회복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런 방법들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방법들 다 설명해 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기억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적용하셔요. 보세요. 가다가 괜히 벽이 있으면요, 담벼락이 있으면 가서 밀기 한번 하고 가세요. 철봉이 있으면 가서 한번 당기기 한번 하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왼손으로 들려고 하세요. 청소기, 진공청소기 이렇게 작동하면 왼팔로 하려고 하세요. 그죠? 뭐 마당에 가서 눈 설고 빗질하면 왼팔에다가 빗자루를 왼쪽 방향으로 왼팔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자세로 빗질을 하세요. 그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식탁을 닦을 때 행주를 왼팔로 닦으세요. 오른팔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른팔은 최소화 쓰는 겁니다. 최소화. 조금만 써야 돼요. 조금만 써야 돼요. 오른쪽 어깨 드시고, 그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내가 지그시 당겼다가 풀어주랬지. 세게 당겼다가 풀어줘야, 세게 당기면 먹혀버려요. 먹혀버리면 몸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원리를 이해해야 이게 내가 왜 그렇지 지그시 당겼다가 풀어줘.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그시 당길 정도의 힘이라면 내가 먹히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 아닙니다. 이거 귀찮은 거지. 하기 싫은 거지. 건강은요 귀찮아서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왼손은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잠잘 때는 제가 뭐 봐드릴게요.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왼손은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근데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안 잊어먹게 도와주세요. 저 이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오른쪽 어깨 드는 거예요. 저도 맨날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 좀 들고 있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전에 어떤 분들한테 그 컴퓨터 A4 용지 있잖아요. 하얀색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입으로 바람 부세요. 3가지. 오른쪽 어깨 드세요. 머리 흔드세요. 3가지를 한 3장씩 혹은 5장씩 쓰세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 개, 화장대 앞에 하나, 주방에 하나, 이렇게 방 구석구석에 좀 붙여 놓으세요. 볼 때마다 하시라고. 그 의외로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계속 잊어버려. 계속 까먹고.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하도 제가 까먹으니까, 안 하니까, 중요한데 나 왜 안 하지? 이 중요한 건데 왜 안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혹시나 압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하나님 한번 알려주시면 또 계속 알려주세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또 이웃을 도와야 되는 또 책무가 또 주어집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한테 좀 뭐 자꾸 시간이 길어서 죄송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여러분한테 혹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실천에 옮기세요. 머리로만, 아, 그러네, 이럴 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저 밥 먹을 때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지팡이 주로 짚고, 혹은 스트레칭 바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사실 많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